이 땅에 푸른 깃발 우리 동양일보 TV. 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우리네 사는 일이 모두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 예술이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의 10개 예술단체를 이끌면서 지역예술의 고향을 위해 정진하고 계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충청북도 지회 김경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오셨네요. 네. 예. 충북예총이라고 줄여서 말들 하죠. 네. 예, 충북예총이 대략 어떤 단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언제 창립이 됐고 지금 회원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단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회장님이 역대에서 2번이나 회장을 직을 유일하게 하신 회장님 앞에서 제가 이 단체를 소개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대가 같이 아우르는 그런 문화예술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충북예총은 1957년도에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단체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들 63년 정도가 됐는데요. 거기는 이제 도지회가 10개 지회가 있고, 시군예총에 이제 11개가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10개가 있었는데, 지난 3월 달에 보훈예총이 지부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11개의 총이 있고요. 현재 충청북도 내부에서는 예술인들이 4,246명 정도가 현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2월 기준인데요. 그래서 4,24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보다 많이 줄었네요. 줄은 겁니까? 예, 전엔 6,000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정비가 된 거겠죠? 정비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또 대신에 이제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는 이렇게 양극화된 현상이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총이 이제 11개 시군에 다 포진이 돼 있고 또 인원들도 예술인들의 숫자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김 회장님은 원은 대학 교수시고 영화인이시죠. 네. 네. 그러면서 충북예총 회장 당선이 되셔서 지금 이끌고 계신데 언제 취임하셨죠? 네, 지난 2월 말에 이제 전체 이사회에서 출마를 해서 이제 3월 1일부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4대 역할을 조금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영화인협회는 1999년도에 청주에 제가 오면서 영화인협회 설립을 해서 이제 지금 한 20여 년 동안 이 지역의 영상문화 산업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후학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영상문화도시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시 이제 예술인들이 물론 도민들의 향유를 위하고 본인들의 창작 활동에도 전념을 하지만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야흐로 그 예술인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김 회장님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도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총회장도 맡으셨고 뭐 충북 예술 문화를 꿰뚫으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후학 양성만 하지만 충북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 정책, 또 문화예술의 지원,
또 도민들의 향유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거기에 중심에 있는 예술인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갖고 갈 것인지,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한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런 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 예총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큰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김 회장님이 보실 때 그렇게 지금 이제 문화재단 쪽도 꿰뚫으시고 이제 지금 예술단체를 이끌고 계시는데 현안 문제라면 대략 어떤 것이 당면에 있나요? 우선 조금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도가 선진국의 경제적인 스피드에 비해서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게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안타깝지만 충청북도는 전체 지금 2%가 안 되는 문화예술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늘상 예술인들이 많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외칩니다. 뭐 순수 예술비를 뭐 1.45%에서 2%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네. 강원도보다 약하지 않냐. 이런 불만을 많이 이제 토로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정책적으로 예산도 높여져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예술인들도 그러니까 자가로 우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조금 키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기획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예술인들 스스로가 기획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공모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공모전을 좀 따와서 예술계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일단 그릇이 커야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그릇에서는 늘상 그게 뭐라 그러나요? 우리 그러네. 흔히 지지구복구해야 좋은 결과보다는 어려움이 좀 많지 않나 생각해서 파이를 키우는 그런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식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지원금에 너무 그쪽에 연연해 하는 뭐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네, 많은데 저도 늘상 안타까운 게 이제 순수 작가분들이라든지 이제 전업 작가분들은 예술 행위로서의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사회에서 그런 이제 문화예술의 경영이 뒷받침돼서 문화산업이 뒷받침돼야지만이 그 자금도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만이 그림도 많이 팔리고 또 윤택한 생활을 좀 할 수 있고 그분들이 경제에 신경을 안 쓰고 작업에만 몰두해야 되는데 그렇죠. 먹고 사는 생계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 예술가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술인들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의식도 좀 바꿔야 되겠지만 자기들의 예술 세계만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도민들의 행복을 또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에게는 우리가 신뢰받는 예술이 좀 되자.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인정받는 예술인이 되자. 이 두 가지가 협력이 되면은 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바뀌어진다면은 그런 것들이 자생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모든 게 이제 예산 주문하고 예산 안 주문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거기에 인습됐다고 그럴까요? 자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데요. 네. 그렇게 자치단체나 정부 쪽에서 지원금을 주어서 예술 활동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인가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그런가요? 아니면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조금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좀 깊은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일반 공무원화 시켜서 이제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게끔 오로지 자기 예술 활동만 할 수 있게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예술 체제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당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의 목적이 무엇인지 현실 세대에 맞는 게 시대에 맞는 예술의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한 그런 것들이 사업 프로젝트가 됐을 때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역시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예술가들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뭐 형평,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아픔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 예술인들을, 기업인들이 예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각은 분명하게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지원하는 게 두드러지게 많더군요. 네. 네. 우리는 그런 것이 좀 잘 안 돼 있죠. 너무 관의존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전에 이제 뭐 메세나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상황이 돼야지만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금보다는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좀 더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현재 기부금융수 중에 세금 세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더 대폭적으로 늘려서 예.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좀 위반을 하면은 기업인들이 좀 편하게 도움을 받고 하고 자기들 기업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사회의 문화예술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데에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 주머니를 끌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지원금을 받는 것도 열악한 형편이지만 예총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현재 충북예총이 연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겠죠. 네. 그 행사가 대략 몇 개쯤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잘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회장님께서 다 해오셨던 일이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5억, 한 7, 8천 정도, 지금 6억이 안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165만 정도로 본다면은 상당히 참 예산은, 물론 이제 뭐 민예청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나눠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충북예술제가 제일 크고요. 저 역시도 석교초등학교 출신인데, 그 어렸을 때, 중앙공원 가가지고 그 시민극장 거기서 연극을 보던 생각도 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운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두부를 들어갔어요. 제가 원래 운동 때문에 좀 되게 거칠었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면을 좀 찾으려고 서두부에 들어가서 글씨 배우다 나가서 한 게 그게 충북예술제에 입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을 저는 충북예술제를 보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충북예술제가 상당히 중요했죠, 역할도. 그렇죠. 지금이야 뭐 워낙 뭐 다양한 예술 형태들이 접근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부분하고 이제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조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 디자인 대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예술인대라든지 또 한중 교류라든지 이렇게 뭐 한 큰 걸로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이제 전부 아주 자로 잰 듯하게 지원금을 받아서 치러지죠. 네. 그럼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충북예총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회장님께서 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고민한 게 그거였었습니다. 역시 기업의 후원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인들의 이제 오랫동안 뭐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냈던 후배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노크를 했더니 형님 돈 필요하시죠? 또 어느 이제 또 후배님을 찾아갔더니 그 후배도 예총 회장 되셨는데 제가 기부 좀 하겠습니다. 훌륭한 후배를 두셨구나. 그래서 회장이 돼서 들어가서 그 자부담을 10%를 내야 되는, 그렇게 보니까 1,500만 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내더라고요. 그걸 도에다가. 나머지 90%를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직원들 급여라든지. 그런 체제를 보면서, 야, 이게 시대에 좀 걸맞지 않는구나. 이게 오히려 격려를 하고 지원금을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이걸 가야 된다라는, 아, 이게 참 현실의 법이라는 게 좀 저를 많이 슬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인들이 도와줌으로써 절대 예술인들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에게. 네. 기관에 신뢰를 받아라. 예,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를 좀 많이 하고, 단지 이제 제가 영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여러 측면을 좀 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마음의 복지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몸의 복지는 너무 잘 돼 있는데, 마음의 복지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건 문화예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비를 높이고 내리고 이걸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복지에 있는 큰 예산을 그 경계선이 어느 부분인가는 문화예술과는 접목되어 있는 오버랩이 있다. 그 부분만큼은 경계선을 좀 무너뜨리자. 대부분 이제 행정이 이건 복지, 이건 문화예술 하니까 다 금을 거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관광도 문화예술의 창조적인 거와 문화산업으로 해서 결국은 관광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게 다 한 크로스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도 이 복지 예산까지도 좀 이렇게 확장해서 봐야 될 개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의 복지, 그래, 맞다. 앞으로는 우리가 생활이 경제 중심에서 삶의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경제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재산을 갖고 있냐, 내가 몇 평에 살고 있냐,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공연을 보고, 무슨 전시를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삶의 가치의 중심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 그게 이제 충북에서 뭐 작은 외침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이 빨리 많이 느끼고 그 역할을 우리 충북예총에서 역할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예총 회장이 몇 대째 지금 하셨죠? 24대. 24대째입니까? 네. 그 24대를 거쳐오는 동안에 영화인협회에서 회장 맡으신 게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두드러지게 영화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계시다는 뜻이 되는데, 왜 영화를 시작을 하셨고, 현재까지 얼마나 만드셨는지, 또 그 제작하는 영화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신다면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전에 그 중앙극장 기억하시나요? 예, 지금 청소년 예, 광장으로 된 데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때인데 배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 예. 네, 근데 야, 저 문화가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예. 또 워낙 거작이죠. 예, 뭐 워낙 스펙타클한 작품인데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던 건 저게 인간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물론 그 감독님도 그게 끝나고 나셔서 시사회를 보고 하나님 이걸 제가 만든 겁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토목을 그게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어느 고등학교 때 이제 서클 활동도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다가 이제 사실은 연극영화과를 좀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예, 또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그런 걸 또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회를 갔다 왔더니 이제 연극영화과가 청주대학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김수용 감독님과 차범석 선생이라는 이 두 선생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만남과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었지만 지금은 이제 60대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 환경 속에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기성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북예총에 오면서도 이거는 자리로서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와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분명한 거는 우리가 도민들이 향유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거를 저는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영화는 저한테 그런 게 아주 충격적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영향받은 만큼 저는 이 지역에 그런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배너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이고 세기적인 큰 작품을 보고 이제 네. 충동을 받으셨고, 또 대학을 들어가셔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차범석 교수나 네. 또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 김수용 교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것이 대단한 인연이시죠? 네. 지금 말씀처럼 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게 달라지죠. 네. 영화 여러 편 만드셨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저 하늘에도 슬픔이 이제 조 감독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 예. 그때 조 감독을 하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리메이크를 한 번 더 하셨어요. 그거를 예전에. 예. 이제 그래서 아주 어려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이제 조연출을 시작해서 이제 그 중강의 허튼 소리. 예. 그리고 제가 상업영화를 이제 중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상업영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서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일본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일본 그 도에이 스타디오라고 이케부쿠로에 있는데 도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조 감독을 한 1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그 예술연구소에서 대학원 과정을 그냥 마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왔는데 한국 영화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거의 바닥에 있어서 뭐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먹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학도 하고 또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 이제 98년도에 쉔이라는 영화로 한국 영화가 산업화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예, 그런 즈음에 제가 이제 99년도에 청주로 98년도쯤에 내려와서 2000년도에 이제 학교를 이제 입사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많이 못 만들고 작은 영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수없이 좀 만들었고요. 해외에 이제 나가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이라크 같은 데 갔다 왔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분들을 보니까 참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2003년도에 제가 다녀와서 이렇게 촬영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마침 작년에 슈퍼히어로라는 독립 잠정 영화를 제가 이제 PD를 한 겁니다. 예. PD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있는 영상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부천 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상영이 되고 지금 이제 춘천국제영화제에 이제 이 9월 30일부터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작년까지 오히려 작년에 좀 어려웠을 때 영화를 더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이거 뭐 여담이 될지 모르지만요. 내가 고등학교 때 배너를 봤어요. 네. 근데 그때 에그노도모라고 하는 영화의 벗이라고 하는 일본 잡지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서 만들어진 영화가 일본 들어오는 데는 1년이나 2년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런데 그 영화가 배너나 10개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들어오는 데는 8년 걸렸더라고요. 네. 그때 보면서 야 이게 일본하고 현해탄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했어요. 아까 일본서 공부하신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열악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몇 년쯤 떨어졌어요 우리가 일본에. 지금은 그 영화 산업으로 보면. 네, 지금은 저희들이 뭐 훨씬 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앞섰습니까? 네, 그때 당시는 거의 한 20여 년 정도, 뭐 허리우드하고도 뭐 20, 30년 정도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본 건데 사실은 조금 분업화가 안 됐었던 거가 제일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투자사가 제작사하고 배급사까지 다 하니까 한 번 잘못되면은 그냥 영화에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산업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슈리가 이후에 이제 전문적으로 삼성경제연구단에서 발표한 게 벼랑 끝에서는 한국 영화에서 배워라.
이거를 삼성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벼랑 끝에 서니까 영화가 변하더라. 그 산업을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존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가장 컸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사들이 이제 기업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네.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유학파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제작사와 투자사와 배급사가 확실하게 자기들이 이제 분할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극장 하나에서 화면을 4개 이상. 예전에는 가서 안 맞으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가도 4편 중에 하나는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극장만 생긴 게 아니라 극장 주변으로 3S라고 그러죠. 그래서 멀티 쇼핑, 멀티 스크린, 멀티 서비스. 이게 지금 극장 산업과 영화 산업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세 가지예요. 영화만 있었으면 안 됐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쇼핑과 서비스가 뒤따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영화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상권이라든지 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영화에 대한 예술 매체를 감동적으로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은 뭐 저희들이 훨씬 더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보다 훨씬 앞섰다고 그러죠. 네, 지금 뭐 허리우드에서도 한국 영화의 그런 위상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200억 들였다면 블록버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허리우드는 보통 뭐 2천억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하고 영화를 같이 상대에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영화 산업이 급부상하게 된 그 원동력은 뭘까요? 결국 자본인 것 같아요. 자본일까요? 예, 자본 플러스 한국 사람들이 문학에 관련심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은 과열로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교육에 과열된 교육이 결국은 인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그런 거보다는 거기에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자본이 투자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커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자본을 많이 대고 한국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카피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돼 있는 거죠. 그 콘텐츠를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영화인이 충북예총을 이제 끌고 가시는 건데, 영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종합예술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개 예술단체의 연합회인 충북예총을 이끄시면서 참 고르게 빛을 쏘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듯이 충북예총 11개 단체에 네. 10개의 뭡니까? 뭐라 그래고? 시군예총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11개. 장르가요. 네. 이제 장르는 10개고. 네, 네. 이제 단체는 네, 우리가 네, 11개 단체. 네, 네. 그래서 연합회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화 말씀을 한국이 대단히 이제 우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의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영화 산업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문체부에서도 지역의 문화예술의 균등 발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행정도 이제 지역 분권화가 되면은 국가에서 걱정하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핸들링 했던 것을 지역 분권으로 이제 지방 분권으로 내려놨는데 거기에서의 지자체 단체장이 또 거기에 역량들이 그런 문화예술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를 지금 한 4, 5년 이상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지역에 있는 영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쿼터제가 좀 많습니다. 네.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거죠. 네. 뭐 스튜디오도 주고 제작도 주고.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 만든 영화들이 이제 전국으로 저 세계로 나가는 게 된 거죠. 네, 그런 정도 시스템이 됐고 지금은 이제 1인 미디어 체제가 되다 보니까 영화를 예전에는 뭐 녹음실이나 편집실을 꼭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자기들이 맥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예. 편집 녹음 뭐 다 끝내버리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카메라 하나 뭐 젊은 청년들이 갖고 다니면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카메라가 뭐 4K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화질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비가 없으니까 카메라가 크니까 혼자 못 찍으니까 밑에 조수들을 뭐 4명, 5명씩 데리고 다니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한 카메라 하나인데도 퀄리티는 더 좋은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재미난, 뭐 서울만큼의 그런 스케일로는 뭐, 상대가 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더 독특한 도시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상상력인데요. 네. 그동안 충북예총회장을 글을 쓰는 사람이나 그림을 하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왔어요. 네. 예총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영화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들이 앞에 사람들이 못한 것을 하다못해 영상으로라도 네. 지금 2020년대 초에 충북예총회 오늘 이것을 영상으로라도 남기거나 하는 어떤 그러니까 영화인 출신이 충북예총회장이 됨으로써 이런 차별화 네. 또 이런 기록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실 수는 없을까요? 지금 중요한. 가능할까요? 네, 회장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문화도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문화에서 왜 청주가 교육도시냐. 교육도시 청주의 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50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거기 인터뷰를 유성종 전 교육감님, 또 박영수 선생님, 또 이제 박상일 역사학자, 또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그 흘러온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거를 쭉 인터뷰와 왜 철당간의 중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그래서 청주 청석학원이 어떻게 생겨서 청주가 교육도시로 왔는지 이걸 고려시대 때부터 근현대까지를 그린 거죠. 그래서 1960년대까지를 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이제 탑동 양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탑동 양관이라는 데가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근현대의 디딤돌이었었어요, 청주에. 그렇죠. 예, 복음과 교육과 의료와 여성운동. 이런 부분들을 올해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제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 예술인들의 또 특히 또 예총 회장님들 계실 때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또 다큐멘터리로 또 만들어 놓는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총회장 때 크게 느낀 게 있어요. 네. 첫째는 충북의 작고 예술인들의 유품을 네. 못 구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조차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러니까 전국적인 수준의 이 충북 출신 예술인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해서 자료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나서 이 지역에서 예술활동하다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아하 이것이 세월이 가고 나면 대단히 후회스러운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네. 우선 이 지역 출신 예술인들이 자료 네. 하다못해 그분들의 사진 하나가 변변하게 보관되거나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통주감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경식 회장님이라도 특히 영화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해서 역사를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오늘 뭐 이렇게 대담 토크지만 저한테 오더를 주시는 걸로 제가 미안합니다. 사실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그 도시의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건 그 역사에 오셨던 인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청주의 도시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고 도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뭐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놔야 될 작업이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세대들과의 링크가 연결점이 돼야 왜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모으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또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참 이게 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북의 각 영역별로 기록을 남기는 이런 작업에 이제 돌입해야 될 때 아닌가. 이 시대가 조금 지나면 이제 참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 회장님 좌우명이나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좀. 제가 또 회장님 앞에서도 좌우명이라 그러니까 좀 아니, 그렇지 않죠. 부끄러운데 저는 뭐 지금 상당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피택 장로가 돼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20여 년 이상을 이제 이 철학을, 이 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나눔은 흘러가는 생명의 물줄기다. 조금에 나눴는데 그건 흘러가는 생명의 물줄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조금 도움을 받은 거였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정말 생명의 물줄기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회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나눔 쪽으로의 그런 중심 이동이 아까 경제에서 삶의 가치로 중심 이동이 되듯이 우리도 가짐에서 나눔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나누다 보면은 그것들이 씨앗이 돼서 언젠간 모르게 그것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때 정말 풍요로운 청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주가 지금까지 오는 것 중에 왜 정체성이 뭔가, 도대체 청주의 정체성은 뭔가라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 회장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나눔이네요. 나눔은 흘러가는 생명의 물줄기다. 저는 회장님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교육도 나눔이고 예술도 나눔이고 그럼요. 모든 게 음식도 나눔이고 모든 것들이 그런 감성도 감정도 나눔이고 이 나눔이라는 거의 구심점에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럼요. 오늘 아주 새로운 말씀을 듣는데 앞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이고 또 남기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한번 해 주시죠. 조금 이제 재미난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닥토닥 시를 듣다 동요를 부르다. 이게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7, 80대 노인분들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이 유리창 너머의 지금 21세기에 그 가족들을 면회를 또 비닐을 채워놓고 이게 뭐 21세기란 말이죠.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 좀 예술가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서 뭔가 저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 어루만져주고 뭔가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게 예술인들 역할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토닥토닥 시를 듣다 동요를 부르다인데 이제 시를 이 지역의 이제 시인들한테 한 100여 편 정도를 이제 동심 시를 쓴 거죠. 고향이라든지 추억의 뭐 검정 고무신, 어머니, 뭐 느티나 뭐 이런 관련된 그런 시를 가지고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이 읽어요. 어른들이 읽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를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죠. 손주, 손녀가 읽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 3, 40분 듣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동요로 새소리가 한 2분 정도 나면은 그 소리에 깨서 일어나셔서 지금 보니까 나성에 가면 그런 거 틀어놓고 아침에 운동하신대요, 그분들이. 맨날 나성에 가고 그냥 한이 맺히고 뭐 그냥 이렇게 상대성이. 근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에 정말 생동감 있는, 마침 자기의 손주, 손녀들이 불러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게 하는 것을 어플리케이션하고 USB로 만들어서 이제 다 보급을 하는 거죠. 이게 LG에서 이번에 크게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LG와 충북예총이 함께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신 분을 우리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지금 말씀 전체를 꿰보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욕구가 대단히 역동적이고 아주 상당히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아주 참 듣기에 좋았습니다. 우리 김경식 회장님, 충북예총 잘 이끄시고 좋은 영화 만드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